자유당 소속 후보가 지난 10여 년에 걸쳐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뉴스 1130의 보도에 따르면 밴쿠버 그랜빌 지역구에서 자유당 소속으로 연방총선에 나서는 탈립 누어 모하메드 후보가 지난 17년에 걸쳐 42채의 주택을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누어 모하메드 후보가 매매했던 42채의 주택 중 절반에 달하는 21채는 구입한 지 1년 만에 다시 되팔았으며 그중 한 번은 단 107일 만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부동산 투기가 의심됩니다. 누어 모하메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이 과정에 걸쳐 약 490만 달러의 수익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중 하나의 사례를 예로 들면 누어 모하메드 후보는 지난 2018년 5월 80만 달러에 구입한 밴쿠버 다운타운의 한 콘도를 같은 해 12월에 100만 달러가 넘는 가격으로 되팔았습니다. 약 반년 사이에 20만 달러를 번 셈입니다. 저스틴 트루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은 이번 총선에서 캐나다 내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기 위해 1년 미만 보유 부동산을 팔 경우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을 이른 시일 내에 매매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당의 공약과는 상반된 이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 집값이 비싸기로 소문난 밴쿠버 그랜빌 지역구 후보로 나서면서 자유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누어 모하메드 후보는 의류 소매업 CEO로 지난 2019년 총선에서도 밴쿠버 그랜빌 지역구에 자유당 후보로 나섰지만 당시 무소속이었던 조디 윌슨 레이블드 후보와 접전 끝에 패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윌슨 레이블드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데다가 그랜빌 지역구는 전통적인 자유당의 텃밭이라 누어 모하메드 후보가 타 후보보다 앞서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의혹에 대해 누어 모하메드 후보는 너무 헐어서 거주하기 어려운 주택을 구매한 후 리모델링해서 되파는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했을 뿐이지 부동산 투기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기 총선 발표 이후 지지율이 점점 하락하고 있는 자유당이 당 소속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겹치면서 현재의 악재를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최초의 백신 여권 제도가 퀘벡주에서 1일 발효됐습니다.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퀘벡주 방문객들이 알아둬야 할 백신 여권의 필수 정보를 알아봅니다. 퀘벡주에서 비필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백신 접종 정보가 표시된 QR코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QR코드는 종이 버전 또는 모바일 PDF 파일 형식으로 제공되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백시코드 어플을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한 후 지침에 따라 QR코드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이 백신 여권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접종된 백신에 대한 정보,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첫 양성 코로나19 검사 날짜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기업 또는 서비스 장소에서는 동일한 앱을 사용해 방문객들의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이름은 스캔 장치에 표시되며 2차 접종 이후 7일이 지난 상태일 경우 녹색, 아닐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방문객들은 QR코드의 이름과 일치한 사진이 부착된 아이디를 한 장 제시해야 합니다. 타주 방문객의 경우 퀘벡주에서 발급한 백신 여권은 필요 없지만 자국 또는 캐나다주에서 발급한 백신 접종 증명서와 사진 아이디를 제시해야 합니다. 퀘벡주가 허용하는 백신으로는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혹은 코비실드, 얀생 등이 있습니다. 퀘벡 정부는 오는 9월 15일까지 2주간을 벌금 계도 기간으로 정해 불응자에 대해 당장 처분을 내리지는 않을 예정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처벌도 부과되지 않지만 QR코드 또는 백신 여권 시스템을 조작하는 사람은 형법을 포함한 처벌과 제재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증명이 필요한 서비스 현장에서 적절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출입 거부 조치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절한다면 사업주나 서비스 제공자는 경비원이나 경찰에 신고하여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기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1,000에서 $6,000 사이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백신 여권 시스템 사용을 거부하는 퀘벡 소재 기업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는 장소가 폐쇄될 위험도 있습니다. 퀘벡주는 검사관들이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방문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고객들에게는 QR코드를 스캔하지 않는 장소를 신고해 줄 것을 함께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시주의 한 가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남성이 직원에게 주의를 받자 계산대에서 바지를 벗고 오줌을 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9시경 비시주 포트 알버니 지역에 위치한 데리퀸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남성과 여성 직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매장에 있던 한 손님이 이를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는데 영상을 보면 남성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주문을 하려 하자 여성 직원은 해당 지역 방역수칙에 따라 남성에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에게는 음식을 팔 수 없다고 말했고, 이에 남성은 직원에게 넌 뇌가 없냐? 왜 마스크가 필요하냐? 라고 소리칩니다. 이후 남성은 계산대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보고 경악한 여성 직원들은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방 쪽으로 몸을 피합니다. 남성은 직원들을 향해 욕설을 한 후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BCRCMP 미디어 관계 책임자 크리스 만소 병장은 이런 사건은 처음이라며 현재 비디오를 통해 남성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고, 이에 대한 정보가 있거나 목격한 사람은 포트 알버니 RCMP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요테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자 당국이 저녁 시간 시민들의 스탠리파크 통행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밴쿠버 공원 이사회 측은 지난 31일 성명을 통해 코요테가 사람을 공격했다는 신고가 지난 사흘 동안 3차례 보고됐다면서 31일을 시작으로 저녁 7시부터 오전 7시까지 스탠리파크를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말 스탠리파크의 통행시간은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제한된 바 있는데 코요테 습격이 연이어 발생하자 폐쇄 시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코요테는 날이 어두운 시간에 주로 출몰합니다. 공원의 저녁 시간 폐쇄가 결정되고 다음 날인 1일 BC 자연보호국에 따르면 지난 밤 사이에도 코요테가 사람을 공격했다는 신고가 3차례 더 접수됐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코요테 한 마리가 사살됐습니다. 코요테에 공격당한 3명 중 2명은 4세 아이들이었고 이들의 부상 상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탠리파크 내 코요테 습격 사례는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보고되고 있고 올 여름에 들어서는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데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공원 내에서 코요테에게 공격을 당했다는 신고가 45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원 안에 살고 있는 코요테를 모두 이주시키거나 안락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요테는 주로 사람들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습격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지만 야생동물 전문가에 따르면 최근 들어 사람들이 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사진을 찍기 위해 다가가는 일이 잦아지면서 코요테의 습격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COS 측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코요테의 습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당국과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